엄마 맞죠? 24 신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그 아이. 이수지는 숨이 멎었어요. 24년 전 떠나보낸 줄 알았던 딸.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얼굴. 그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아니야, 걔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모,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응, 있어. 500g 드릴까? 네, 그거 주세요. 이수지는 멸치볶음을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 건넸습니다. 오후 4시 동네 반찬 가게는 한산했어요. 주말이면 손님이 많지만 평일 오후는 늘 이랬습니다. 수지는 이 가게를 10년째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장조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남편과는 몇 년 전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였어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헤어졌어요. 키운 아이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함께 키운 아이가 없었어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진열대를 닦았어요. 바닥도 쓸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갔어요. 저녁 6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2층 원룸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어요. 좁은 계단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어요. 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10년째 살고 있는 이 공간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어요. 가게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반찬들이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놨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조용하면 답답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어 말렸어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늘 그랬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연락 올 사람도 없었어요. 수지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수진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였어요. 24년째 혼자였습니다. 24년 전 26이던 해 수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키울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시설을 나와 겨우 자립한 상태였어요. 월세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어요. 게다가 미혼모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시설 친구 정은이가 도와줬습니다. 임시로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정은이에게 맡겼어요. 1년만 있으면 돈을 모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1년이 지나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은이가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게 어떨까? 좋은 가정이 있대. 아이한테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수지는 울면서 동의했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냈습니다. 해외로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24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잊으려 애썼어요. 일에 몰두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거든요. 이혼 후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24이 됐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가끔 거리에서 젊은 여자들을 보면 생각했어요. 혹시 내 딸도 저렇게 자랐을까? 저렇게 웃고 있을까?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고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드는 하루.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 똑같은 하루가 아닐 거라는 걸. 24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찾아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가게로 내려가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두툼했습니다. 꺼내봤어요. 청첩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지? 봉투를 뜯어 청첩장을 꺼냈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딸 결혼식이었습니다. 반찬 재료를 납품받는 회사였어요. 사장님은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신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신부 이름이 보였어요. 강다은.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이 익숙한 것 같았어요. 다은, 다은이. 수지는 청첩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부 이름을 다시 읽었어요. 강다은. 맞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사흘 후였어요. 가야 할까 망설여졌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불편했거든요. 낯선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거래한 사장님이었어요.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청첩장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강다은.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님을 받으면서도 반찬을 만들면서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쯤이었어요. 단골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청첩장 받았더라? 네, 어르신.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받았어. 박 사장 딸 결혼한다며. 착한 애야. 몇 번 본 적 있어. 그러셨구나. 너도 갈 거지? 글쎄요. 바쁠 것 같아서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오래 거래했는데. 의리가 있어야지. 피할 일은 아니야. 가서 축하해주고 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어르신이 덧붙였습니다. 인연이면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야. 안 그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이 물건을 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수지는 청첩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강다은. 왜 이 이름이 자꾸 신경 쓰일까요? 흔한 이름도 아닌데. 아니, 흔한 이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내가 예민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다은.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낳았던 날, 작고 따뜻했던 그 아기, 이름을 지어주지도 못하고 보냈던 그 아이.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수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에 갈 만한 옷이 많지 않았어요. 검은색 원피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꺼내서 걸쳐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단정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엔 안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간단하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축의금을 준비했어요.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핸드폰, 지갑도 확인했어요. 식만 보고 빨리 나와야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축하 인사만 하고 바로 나올 거였습니다. 오후 1시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맑고 화창했습니다. 결혼식 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결혼식이야. 축하해주고 오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30분 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북적였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한복 입은 사람들, 다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차례가 됐습니다. 이름을 적었어요. 축의금을 냈습니다. 신부 측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식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수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은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이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수지는 뒤쪽으로 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어요. 구석 쪽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5분 전. 곧 시작될 거예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가 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신랑 입장하시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신랑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은 단 위에 섰어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 그냥 남의 결혼식인데.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베일을 쓰고 부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드레스가 빛났습니다. 수지는 신부를 봤어요. 베일 너머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신부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단 앞까지 왔습니다. 베일이 걷혔어요. 그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부의 얼굴,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거울처럼 자신과 닮았어요. 이럴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랑 옆에 섰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빛나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을 닮았어요. 너무나 닮았습니다. 2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6이던 해 아이를 낳았던 그때, 작고 따뜻했던 그 아기, 만약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24, 계산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해외로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정은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나를 닮은 거야. 세상에 나 닮은 사람 많아.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나와 축사를 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했습니다. 신랑 김민수 씨, 신부 강다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또 조였어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신부를 봤어요. 식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어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났어요.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홀이었어요. 뷔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음식을 받았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수진의 테이블로. 수진은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침내 신랑 신부가 수진의 테이블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신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자신과 닮았어요. 눈, 코, 입 모두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가 수진을 봤어요.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다음 테이블로 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나가야겠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그때 누군가 수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신부였습니다. 강다은. 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이수진 씨 맞으세요?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조용한 데로 갈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신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어요? 편지를 받았어요. 정은 이모한테요. 신부가 드레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정은이의 글씨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나 기억하니? 정은이야. 우리 같은 시설에서 자랐잖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도왔던 거 기억나? 그때 너한테 약속했어. 아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실 아이를 해외로 보낸 게 아니야. 내가 키웠어. 우리 집에서 하윤이랑 함께. 하윤이는 내 조카야. 언니 딸. 둘이 자매처럼 키웠어. 수진아, 내 딸은 살아있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이름은 강다은이야. 올해 24이야. 다은이 결혼할 때 이 편지를 주라고 했어. 그리고 널 꼭 초대하라고 했어. 다은이도 알아. 엄마가 누군지 만나고 싶어 했어. 24년 동안. 수진아, 미안해. 거짓말해서.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 아이를 보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보낼 수 없었어. 그 아기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키웠어. 내 딸처럼.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다은이를 낳아줘서. 정은. 수지는 편지를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가 죽었어요? 겨우 말을 꺼냈어요. 네. 6개월 전에요.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이었어요. 갑자기 심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저한테 주라고 하셨대요. 결혼할 때. 수지는 고개를 들어 신부를 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수진 씨 딸이에요. 강다은이에요. 신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맞죠? 수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24년 동안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래요. 어쩔 수 없었대요. 다은아, 엄마도 힘들었을 거래요. 젊었고 준비가 안 됐었다고. 그래서 이해한대요. 저도 이해해요, 엄마.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다은이 다가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다은을 꽉 안았어요. 24년 만이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은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24년 만에 안는 딸이었어요. 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나도 보고 싶었어. 수지는 다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아, 화장이. 오늘 결혼식인데. 괜찮아요. 고칠 수 있어요. 다은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를 만났는데 화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를 꺼내 다은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내 딸이 맞아? 네, 엄마. 전 엄마 딸이에요.
강다은이요. 정은이가 키워줬구나. 네. 이모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하윤 언니랑 같이요. 다은이 설명했습니다. 하윤 언니는 정은 이모 조카예요. 이모 언니 딸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네. 둘이 자매처럼 자랐어요.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가 혼자 키운 게 아니었어요. 조카랑 함께 키웠습니다. 정은이한테 정말 고마워. 미안하고 이모도 행복하셨대요. 저 키우면서요. 자기 딸처럼 사랑했대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진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후회는 안 한대요. 저를 키운 거요. 정은아. 수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 결혼식이잖아.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맞다. 다은이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 잠깐만요. 신랑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응, 가봐. 다은이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 같았습니다. 내 딸이 살아 있었어요. 24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했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돌아왔습니다. 신랑과 함께였어요. 엄마,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김민수예요. 신랑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아, 아니. 수지는 당황했어요. 전 장모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다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맞아요. 제 친엄마세요. 민수도 다 알아요. 네, 다은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요. 오늘 엄마를 만날 줄 몰랐어요. 올까 안 올까 걱정했거든요. 정은이가 날 초대하라고 했구나. 네. 꼭 오실 거라고 믿었대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엄마 성격 안 돼요. 의리 있고 약속 지키는 사람이래요. 거래처 결혼식이면 꼭 갈 거라고. 정은이가. 수지는 웃음이 났습니다. 슬프고 고마운 웃음이었어요. 엄마, 피로연 끝나면 얘기 더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다은과 민수가 다시 피로연장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대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정은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가 지켜준 약속. 24년 동안 키워준 딸.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다은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였어요. 엄마 갈 수 있어요? 응.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요. 제 친구도 소개하고 싶어요. 다은의 손을 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었어요.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박하윤 언니예요. 정은 이모 조카. 하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윤이에요. 다은이랑 자매처럼 자랐어요. 안녕하세요. 차 타요. 조용한 카페로 갈게요. 셋이 차에 탔습니다. 하윤이 운전했어요. 10분쯤 달렸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다은이 아메리카노, 하윤이 라테, 수지는 따뜻한 차를 시켰어요. 엄마, 다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많죠? 응. 전정은 이모 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요. 다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데려갔대요. 엄마가 맡겼을 때요. 처음엔 정말 임시로 맡으려고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가 저를 사랑하게 됐대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대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가 생각했대요. 차라리 저를 키우는 게 낫겠다고. 엄마한테는 입양 보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네. 이모가 호적을 정리했어요. 저를 이모 딸로 등록했어요. 강씨 성은 이모 성이에요. 하윤 언니랑 저랑 같은 집에서 자랐어요. 둘이 자매처럼요.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 그러니까 정은 이모 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은 이모가 저도 키워주셨어요. 그랬구나. 다은이랑 저는 진짜 자매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 언니는 제 진짜 언니예요. 24년 동안 함께 자랐어요. 수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다정해 보였어요. 진짜 자매 같았습니다. 정은이가 너희를 잘 키웠구나. 네.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하윤 언니랑 저를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내 친엄마를 찾아서 용서를 구하라고. 용서라니.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너한테. 아니에요, 엄마. 다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이해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요. 다은아,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울면서 저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다 들었어요.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가 엄마를 계속 지켜봤대요. 멀리서요. 결혼하실 때도, 이혼하실 때도, 가게 시작하실 때도, 정은이가, 네. 이모는 엄마를 걱정했어요. 느려. 하윤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수진 언니는 좋은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수지는 울었습니다. 정은이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은아, 미안해. 고마워. 다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 저 엄마랑 살고 싶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했지만 가끔 찾아가도 돼요? 물론이지. 수지는 다은을 꽉 안았어요. 24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다은이 수진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 민수와 함께였어요. 엄마, 어서 와, 들어와. 셋이 2층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작지? 아니에요. 좋아요. 다은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단순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앉아. 차 끓일게. 수진이 차를 준비했어요. 보리차를 끓여 컵에 따랐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그냥, 평범하게. 가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0년 됐어. 이혼하고 시작했어. 힘드셨겠다. 괜찮았어. 일하는 게 좋더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다은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생각해도 돼요. 저 있잖아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너는 뭐하니? 일? 네. 출판사 다녀요. 편집자예요. 출판사? 네. 책 만드는 일이에요. 재미있어요. 대단하다. 수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아팠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옆에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다은이 말했습니다. 정은 이모가 잘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직장도 구하게 도와주셨어요. 정은이가 이모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다음 주에 신혼집으로 이사해요. 그래. 네. 회사 근처로요. 그런데 민수가 다은을 봤어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응?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구했어요. 왜? 엄마 드리려고요. 뭐? 수지는 놀랐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여기 너무 좁아요. 가게랑 같이 있으면 쉴 수가 없잖아요. 괜찮아. 나 이거면 돼. 싫어요. 다은이 고집을 부렸어요. 저희 근처로 오세요. 그럼 자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내는 거 아니에요. 정은 이모가 남겨주신 돈이 있어요. 정은이가? 네. 저랑 하윤 언니한테요. 이모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다은아, 내 엄마 찾아서 잘 모셔라. 내가 못한 걸 내가 해라.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정은아. 그래서요, 엄마. 받아주세요. 이모 뜻이기도 해요.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효도하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다은이가 정말 원해요. 엄마 모시는 거요. 수지는 다은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고마워. 엄마. 다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웃었어요. 한 달 후 수진은 이사를 했습니다. 다은과 민수 신혼집 근처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운영했어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이사 첫날 다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 정리됐어요? 응, 거의 다 했어. 우와, 여기 좋다. 다은이 방을 둘러봤어요. 밝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어요.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응, 좋아. 제가 만들게요. 내가? 네. 요리 배웠어요. 정은 이모한테요. 다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재료 있어요? 응, 어제 장 봤어. 다은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능숙했습니다. 칼질도 빠르고 정확했어요. 불 조절도 잘했습니다. 정은이가 잘 가르쳤구나. 네. 이모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을 따라하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30분 후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먹어봐요, 엄마. 고마워.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정은이의 손맛이 느껴졌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정은이 생각나서. 다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요. 이모 보고 싶어요.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응? 이상한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뭔데? 엄마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해외로 입양됐다고 들었어. 정은이한테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24년 동안. 그랬구나. 찾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다은이 수진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이제부터 함께하면 돼요. 그래. 엄마, 후회 없으시죠? 뭐가? 절 낳은 거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후회 안 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엄마. 다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자고. 놓친 24년을 채워가자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자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다은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어요. 다은이 가끔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가 포장할게요. 고마워, 딸. 손님들이 다은을 봤어요. 딸이세요? 정말 닮으셨네요. 네, 제 딸이에요. 수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 이모, 이거 정은 이모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하윤이 떡을 가져왔어요. 고마워, 하윤아. 이모 보고 싶어요. 나도. 셋은 함께 정은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다은은 함께 정은의 묘에 갔어요. 하윤도 함께였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정은아, 수진이 말했어요. 고마워. 다은이 키워줘서, 잘 키워줘서, 다은이 덕분에 엄마 됐어. 늦었지만, 다은이 수진 손을 잡았어요. 정은 이모, 저 잘 지내요. 엄마랑요. 걱정 마세요. 하윤도 말했습니다. 이모,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모가 원하신 대로 다 됐어요. 셋은 한참 묘지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나도. 24년 늦었지만 엄마 만나서 정말 좋아. 수지는 다은을 봤어요. 나도 너 만나서 제일 행복해. 늦어서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오래 함께 할 거잖아요. 그래. 수지는 다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4년 전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딸을 보냈고 혼자가 됐어요.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을 되찾았습니다. 엄마가 됐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생겼습니다. 다은, 민수, 하윤. 모두 수진의 가족이었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잃은 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왔어요. 정은이가 지켜준 아이. 24년을 키워준 친구.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가족.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정은에게일 수도, 다은에게일 수도, 하늘에게일 수도.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혼모였던 과거도, 아이를 보낸 과거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반찬 가게도 잘 됐어요. 다은이 가끔 도와주니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은과 통화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도 좋은 사위였어요. 수진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 민수야.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24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비록 24년이 늦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랑이 됐어요. 잃어버린 것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늦었어도 용기를 내어 과거와 마주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